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집합의 연산을 할 거예요. 집합의 연산. 우리가 알고 있는 집합의 연산이 어떤 게 있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1번. 이 연산과 관련된 것들을 배울 건데, 일단 연산 기호를 배우잖아. 그러니까 집합이랑 집합을 연산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것도 사실 당연한 얘기인데, 집합 자체도 사람들이 정한 거죠. 연산법도 사람들이 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선행하는 분들은 어떤 연산들이 있죠? 연산 룰이. 자, 1번 합집합 있죠. 맞나요? 네. 그러니까 뭐 더하기 같은 느낌이야. 그 다음에 교집합 있죠. 이거는 근데 사실 더하기라기보다는 다르게 표현해야 되잖아. 이게 뭐랑 같은 거야 이거 얘들아? 합집합이 사실 뭐예요? 또는의 개념이죠. 경우에서 할 때 배웠잖아. 맞아 아니야? 또는의 개념 맞나요? 그리고 교집합은 어떤 개념이에요? 그리고의 개념이죠. 맞나요 여러분? 네. 그리고 또 뭐 배워요? 합집합, 교집합 배우고 뭐 배워? 여집합 배우지. 여집합은 무슨 개념이에요? 남는 거. 어? 뭐뭐를 제외하고. 맞지? 빼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아닌이잖아. 뭐뭐를 제외하고라고 쓰면 좀 애매한가? 여집합을 이제 보면은 뭐뭐가 아닌이라고 하는 게 맞나? 적어도 무엇이 아닌. 사실 이게 낫의 개념이잖아. 맞지 얘들아? 맞아 아니야? 낫의 개념이라고 보는 게 맞죠? 맞잖아. 보통 예를 들어서 이 집합의 여집합이라고 하면 얘가 아닌 거잖아. 그치? 낫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 차집합이라는 게 있어요. 차집합이 오히려 그 맞겠지. 뭐뭐를 제외하고. 근데 이게 빼기랑은 다른 거야. 제외를 한다는 거지 빼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네 가지 개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기호로 어떻게 쓰기로 돼 있어요? 우리가 보통 합집합은 A, 합집합 B 할 때 요 기호를 쓰고요. 그 부분집합 기호랑 비슷하게 생기는데 U자랑 생겼죠, 맞죠? 위로 이렇게 입을 벌린 요 놈을 쓰고요. 교집합은 요 놈의 반대 개념이라는 느낌처럼 뒤집어서 쓰고요. 여집합은 뒤에 C를 붙이죠. 맞나요? 마지막으로 차집합은 빼기 느낌인데 정확히는 빼기가 아니라 뭐라고? 제외한다는 개념이라고. 제외한다가 영어로 뭐냐 근데? 내가 영어 표현을 못 썼네. 가로치고 딱 떠오르는 게 없어. 내가 영어를 못해. 영어를 안 해서 너무 클로드. 익스클루드요? 인클루드는 포함하다고 익스클루드가 제외하다 맞나? 배제하다? 그럼 맞겠네. 익스클루드 이건가? 맞네 얘들아? 요런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정확하게 이렇게 알고 있는 게 좋다고. 자, 그래서 한번 물어봅시다. 그냥 집합을 하나 만들게요. A라는 집합이 자, 전체 집합 U라는 게 생겨. 야, 따로 이제 용어들이 좀 추가되는 거 볼게요. 1번. 전체 집합이 생겼죠. 왜 생겨요, 이거? 전체 집합 U라는 게 생겨. 맞아, 아니야? 추가로. 이거는 왜 생기는 거죠? 이 여집합 때문에 그래요. 맞죠, 여러분? 여집합이 얘를 제외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에서 제외를 한단 말이야. 우리가 이걸 이미 했어. 경우의 수 할 때 여사건이라서 적어도 얘기 나오고 있었죠. 맞죠? 그 내용이 그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때는 전체의 경우 수에서 예외가 되는 경우의 수를 뺐단 말이야. 맞지? 그것처럼 우리가 전체 집합이 있어야 여집합을 할 수 있는 구조라서 전체 집합 U라는 걸 만들어요. 그럼 우리가 봅시다. 전체 집합 U가 예를 들어서 1, 2, 3에서 10까지가 있고 A라는 애가 1, 2, 3, 4, 5가 된다고 치고 B라는 애가 2, 4, 6, 8, 10이라고 치면 지금 여기서 일단 얘들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거 너무 쉬운 내용이야. 선행하신 분들한테는 미안하지만 그래도 한 번만 그냥 잡고 가자고. A 합집합 B는 뭐예요 그러면?
자, 또는이지. A에 있거나 B에도 있는 거지. 그러면 이 둘의 공통으로 있는 거니까 둘 다 쓰면 되는데 2는 두 번 있었다고 두 번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1, 2, 3, 4, 5, 6, 8, 10 이런 식으로 둘 중에 하나라도 있는 걸 쓰는 거야. 맞나요, 여러분? 그러면 교집합은 뭐예요? 교집합은 그리고니까 반대로 두 쪽 다 들어가 있는 거 고르는 거죠. 그러면 동시에 존재하는 걸 고르면 누가 나와요? 2랑 4랑 나오겠죠. 맞지, 얘들아? 자, 그 다음에 A의 여집합은 뭡니까? 여집합의 개념이 뭐라고? 제외한, 자, 이게 아닌 거죠. 맞나요? 그럼 전체에서 얘가 아닌 놈들이에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전체는 보통 네모로 그립니다. 맞죠? A가 있고 A가 아닌 거니까 이 바깥쪽을 A 여집합이라고 써요. 근데 사실 집합을 처음에 벤 다이어그램 그릴 때는, 배울 때는 동그라미로 표현한다고 했는데 또 꼭 동그라미가 아니어도 되는 거죠. 아무튼 영역이기만 하면 되는 거야. 맞지?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누구겠어? 1, 2, 3, 4, 5를 뺀 6, 7, 8, 9, 10이 되는 거죠. 맞죠? 여집합은 요 개념이죠. 마지막 물어보자. 차집합은 뭐예요, 여러분? 차집합은 어떤 개념이에요? 빼는 거요. 빼는 거 아니라고 했죠. 정확히는 제외한다고 했어요. A에서 B에 있는 걸 제외시키는 거예요. 그럼 B에 잘 봐봐. A가 누가 있어? 집합의 원소가 1, 2, 3, 4, 5가 있지. 뺀다고 하면 얘들이 마이너스 개념 같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고. 어차피 얘가 가지고 있는 걸 제외하는 거라고. 근데 이 2, 4를 뺀 6, 80은 애초에 얘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뺏을 수가 없잖아. 저런 거 못 건드린다고요. 그러니까 있는 것만 제외하는 거겠죠. 그래서 제거시켜주면 1, 3, 5가 되고요. 벤 다이어그램 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A에서 겹치는 교집합을 제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 걸 차집합이라고 합니다. 이거 다 알 거야, 선행하신 분들은. 맞죠? 선행 안 한 분들을 위해서 설명하는 거고, 솔직히 말하면. 근데 우리 반에 선행 아예 안 한 학생은 없을 테니까. 있나요, 혹시? 물론 좀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은 있겠지만 아예 안 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배우는데 이거 관련해서 지금 보시면 2번 보면 알겠지만 뭐 공집합이랑 하는 게 있어.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한 번만 해보면 아는 거라서 이걸 막 다 외운다 개념은 아니긴 해요. 그냥 알면 끝나는 거야. 그치, 얘들아? 그 대신에 요건 좀 하고 싶어요. 이게 지금 뒤에 아마 한 번 더 뒤에 나오는 거랑 밑에 있는데 다른 거 말고 여러분이 요건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5번에 있는 거 있죠? 이건 좀 중요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호환 관계가 있을 때 표현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 이건 중요해. 몇 번에 별표 치는 거냐면 이 프린트물로 치면은 5번에 1번, 2번, 2번은 굳이 할 필요 없긴 한데 1번이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 별표 하나 칩시다. 이 내용은 봐봐. 요 표현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표현을 교집합이나 합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여기 써놓는 거 옆에 있는 거 봐봐, 얘들아. A가 B의 부분집합일 때 발생하는 표현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일단 이거예요. 보통 합집합을 하면 예쁘게 정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A가 있고 B가 있어. 합집합은 이 전체지. 맞지, 얘들아? 이걸 다르게 쓸 말이 있어 없어? 보통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이 상태가 끝난 거야. 근데 이게 하나로 정리가 된대. 그 말은 호환관계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근데 생각해봐. 합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정리된 놈이 큰 놈이야, 작은 놈이야? 더하기를 했는데 작은 놈이 나올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만일 이렇게 되면 큰 놈이 나오는 게 정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건 호환관계가 있다는 얘기고, 어떻게 정리가 된다? 호환관계가 있으면 큰 놈으로 나온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합집합하면. 반대로 보면 교집합하면 어떻게 돼? 교집합도 보통은 정리가 돼요, 안 돼요? 지금 내 눈에 핸드폰 하는 거 보이는 사람들 혼난다. 응?
1태 뭐 100점 받은 사람 있어? 있으면 해. 그렇게 공부 잘하면 하라고. 근데 지금 뭐 반타작 맞고 한 6개 7개 맞춰놓고 딴짓하고 있으면 화가 날까 안 날까? 잘하고 딴짓하면 괜찮아. 알겠어? 잘하면 그래도 내가 그래 잘하니까 좀 봐줘야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 나중에 회사를 갔는데 부하 직원이 일도 못하는데 논땡이를 부고 있어. 자르고 싶지? 화가 날까 안 날까? 이 새끼가 팀 프로젝트래. 대학교 가서 조별과제를 하는데 씨발 출근도 안 해. 약속 시간에 안 와. 근데 지가 맡은 역할도 안 해. 근데 와서는 핸드폰 보고 있어. 그게 사람 무시하는 거잖아. 그런 애랑 친하게 지내고 싶겠어? 안 지내고 싶겠어? 좀 여러분 스스로가 존중받고 싶으면 타인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세요. 여러분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여러분이 어떤 가정교육을 받았는지, 여러분이 그리고 어떤 인격을 가졌는지가 보여지는 겁니다. 뭐 물론 이렇게 말하려도 안 바뀌겠지만 좀 그러니까 남의 시선 좀 신경 써. 요즘엔 남의 시선 너무 신경 안 쓰는 것 같아. 뭐 남이니까 걔가 나를 욕하든 말든 상관없다 뭐 이런 말 있는 것 같긴 한데 개인주의고 이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계속 혼자 살 거 아닌 이상, 단체 생활 안 할 거 아닌 이상 나중에 뭐 30, 40, 나처럼 40대, 50대 되면 어차피 회사 빼고는 사회생활 할 데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모르겠어. 근데 여러분 대학교 다니고 할 때 그렇게 하고 다니면 어떤 소문나고 어떤 평판 받아서 어떻게 대우받는지가 여러분이 좀 알고 있으면 좋아요. 곱게 커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자애들은 반대로 이런 건 잘 알거든. 여자애들은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하는 거라는 몰라도 자기들 선배들한테 되게 잘하거든. 걔들은 알아. 여자 사면 더 심해서 그게 여자들 집단에서는. 근데 여러분도 똑같아. 남자들 집단도 군대 같은 데 가면 똑같아요. 대학교 가서 동아리 같은 데 가면 똑같다고. 에휴, 뭐 아직은 그냥 해맑은 어린이들이지만 하는 행동이 여러분 다 보여지는 거고 나중에 그게 여러분의 평판이 되고 다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있어요. 하나 더. A 차집합 B를 하는데 이것도 하나 쓸게요. 여러분 A 차집합 B를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쓰느냐. 보통 많이 쓰는 게 차를 교여로 많이 바꿉니다. 요거 증명 자체는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냥 증명하면 돼요. 벤다이어그램을 색칠해보면 같은 구역이 색칠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어떤 거? 차집합이 뭘로 바꿀 수 있다? 교집합에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이건 나중에 연산할 때 많이 쓸 거라 그래. 아시겠죠? 네. 그래서 차집합을 했는데 생각해봐. 겹치는 걸 빼는 거야. 근데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어떻게 되겠어? A가 가지고 있는 걸 B가 다 가지고 있지? 그럼 겹치는 걸 다 빼면 다 뺏기니까 남은 게 뭐야? 영집합. 그치?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가 뭐 된다? 공집합이 된다라고 하겠죠? 그치? 요런 표현들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여긴 내가 5개 써놨는데 5개까지는 필요 없고 이 3개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요 정도는 알아두시면 편합니다. 특히 그리고 얘가 진짜 중요해요. 요거 바꾸는 거. 사실 얘도 중요하고 그래 얘들 다 중요해. 요거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나, 둘, 3개는 꼭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자, 이런 연산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연산법 관련해서 물어보는 걸 할 건데, 그래서 이거 이따가 뭐 간단한 문제들 풀면은 나올 거니까 그거는 이따 시켜보는 걸로 하고 이건 진짜 따라하면 되니까. 자, 이어서 좀 설명을 하자면 이제 연산을 배우고 나면 연산 법칙을 배워요. 그럼 연산 법칙이라는 걸 배운다기보다는 확인을 하는 거야.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행렬도 그랬었거든. 행렬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배웠지. 그럼 뭐 했어요? 얘가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지, 결합 법칙이 성립하는지, 분배 법칙이 성립하는지 확인했었죠. 기억납니까? 마찬가지로 확인을 할 겁니다. 자, 보세요. 자, 1번. 그 여집합, 차집합 관련된 게 아니라 이 합집합, 교집합 관련해서 하는 거예요. 요거 2개 관련해서. 연산 법칙을 확인하는데 1번 물어보자 얘들아. 교환 법칙이 성립할까 안 할까?
안 해요. 하죠? 예. A랑 B랑 겹치는 걸 하는 거랑 B랑 A랑 겹치는 걸 확인한다고 생각해봐. 이게 A, B랑 BA로 바뀐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아니요. 어차피 결국 둘의 겹치는 거 찾는 거잖아. 그 다음 A랑 B랑 합집합하면 둘이 합치는 건데 A랑 B를 합치는 거랑 B랑 A를 합치는 게 달라지나요, 결과가? 아니죠. 이거는 그림으로도 이해가 됩니다. 보세요. 그냥 이런 거야. A 교집합 B에서 얘가 나오나 B 교집합 A 하나 얘가 나오죠. A 합집합 B를 하면 B 교집합 합집합을 하는 거랑 똑같이 요 전체 나오죠. 결과에 영향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교환 법칙 성립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결합 법칙이 뭐였어, 얘들아? 이거 아직도 헷갈리는 애들 있니? 이거 중간고사 시험 나와서 틀린 놈들 있잖아. 이 자식들, 설명을 그렇게 해줬는데도 틀렸지? 자식들, 결합 법칙이 뭐야? 얘기해봐, 나한테. 결합 법칙이라는 게 애초에 뭐야? 합치는 거. 누가 합치는 거래? 결합 법칙 뭐야? 내가 얘기했잖아. 같은 연산 두 번이야. 핵심 포인트는 그거라고. 맞아, 아니야? 같은 연산을 두 번 하는데 앞에 걸 먼저 연산하고 뒤에 걸 하는 거랑 뒤쪽 연산을 먼저 하고 앞에 걸 하는 게 전체 결과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그 얘기였지. 이걸 이상한 소리 하는데 가끔 있어 진짜. 교환 법칙은 이거잖아. 봐봐. A교 B랑 B교 A 연산 기준으로 앞뒤 바꾸는 게 괜찮은지 묻는 거였다고. 맞아, 아니야? 그래서 이게 돼서 오케이라고. 자, 결합 법칙은 뭐야? A, 교, B, 교, C 같은 연산 두 번이라고. 보통 그리고 이렇게 쓰면 앞에 건 먼저 한다고. 맞아, 아니야? 근데 이게 뒤쪽 연산을 먼저 한 거랑 같냐 다르냐 체크하는 거잖아. 근데 생각해봐, 얘들아. 봐봐, 벤다이그램 설명할게요.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 A랑 B랑 겹치는 거 구하면 이거지. 그 다음에 B랑 C랑 겹치는 거 구하면 요 놈만 남지. 맞아, 아니야? 예. 근데 A랑 B랑 C랑 겹치는 걸 먼저 구하고 A랑 겹치는 걸 구해도 같이 나와 안 나와? 둘 다 똑같이 여기만 색칠해야 되지.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같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한다? 아, 그러면 연산의 순서가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라고 이해를 하고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쓴다고요. 이거를 중간고사 때 틀려놓고 또 지금도 기억을 못하고 있으면 어떡해. 모든 새로운 연산 배울 때마다 하는데 이놈들아. 그래서 합집합도 교집합도 막상 그림 그리면 똑같은 애 나오죠. 3개짜리 교집합하면 어떤 애 나와? 자, 집합이 3개가 있어. 여러분 처음 배우는 사람들 별로 없죠? 이거 바로바로 안 나오면 이상한 겁니다. ABC의 교집합은 어디예요? 말 그대로 셋이 동시에 같이 친해진 데야. 어디야? 가운데죠? 방금 한 것처럼. 그리고 ABC의 합집합은 하나라도 들어간다니까 어디겠어? 그냥 다 칠하면 되잖아. 근데 이걸 내가 순서를 바꾼다고 영향 받겠어? 안 받겠죠. 그래서 결합법칙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한다. 됐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것도 물어보자. 얘들아, 분배법칙 뭐예요? 나누는 거요. 아저씨, 그냥 한글대로 읽지 말라고. 분배법칙이 뭐야? A 곱하기 바로 결합법칙이랑 뭐가 달라? 결합법칙은 같은 연산 두 번이지, 분배법칙은 각기 다른 두 연산을 하는 거죠. 물론 얘도 성립합니다. 무슨 얘기냐? A 교에 B 합 C를 한다거나 반대로 A 합에 B 교 C를 해요. 이게 원래는 숫자를 할 때는 당연히 A 곱하기 B 더하기 C였어. 그치 얘들아? 그래서 어떻게 들어갔어? 요게 통째로 각각한테 쪼개 들어가고 그 각각을 더하기 요 안에 걸로 연결시키는 거였죠. 그 룰이 분배법칙이라고. 쪼개는 게 되느냐 그 얘기야. 맞아 아니야? 돼요 안 돼요? 막상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된다고. 증명은 보통 이런 거 벤다이어그램으로 해요. 눈으로 보는 게 제일 좋으니까 그림으로 보는 게. 그래서 여러분이 뭐 증명까지 하세요는 안 시킬 거야. 결과물로 외워야 된다. 근데 이게 얘랑 똑같다고. 어떻게 되겠어?
이거를 A만 보는 게 아니야. A 교까지 보는 거지. 그치 얘들아? 요 A 교라는 애가 통째로 B랑 C한테 들어가고 그 둘의 연결을 가운데 있는 합집합으로 한다고. 이 룰이랑 똑같이 작동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옵니까? 이게 A 교 B 분배되고 C한테도 A 교 C로 분배가 되고 이 둘을 연결하는 게 기존의 연결을 그대로 쓴다고. 합집합. 이런 식으로 돼야 우리가 뭐가 성립한다고 이게?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분명히 상문고 그때 5번이었냐 6번이었냐 나오지 않았었나? 3번? 앞에 거였나? 근데 틀린 3번이었지? 되게 많이 틀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도 틀렸어도 시간 지나면 다 잊어먹고 끝나는 건가요 여러분? 자 이렇게 결합법칙이랑 분배법칙까지도 성립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자 합집합, 교집합 관련된 법칙은 요 놈이었어. 자 그럼 3번 별도로 여집합이라든지 차집합이랑 연결된 법칙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 드모르간의 법칙인데 요거는 요 밑에 써야겠다. 잘 봐서 많이 필요하진 않겠다. 드모르간의 법칙. 요거 뭔지 아시는 분? 드모르간의 법칙이 뭐예요? 여기 써있잖아. 써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뭐예요? 이거 뭐예요? 여집합을 분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1번 힘들어. 자 A 교집합 B의 여집합 같은 게 있다고 쳐요. 이걸 분배하는 거야. 그럼 얘가 분배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A한테도 들어가죠. B한테도 들어가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사실 교집합한테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집합을 분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A한테 붙으면 A 여집합이겠죠. 그치? 준이야. B한테 붙으면 B의 여집합이겠죠? 자 질문. 교집합에 붙으면 교집합의 반대는 뭐죠? 여집합. 반대 개념은 합집합이죠. 나중에 이제 명제 가서도 배워요. 그리고의 반대는 또는이고 또는 반대가 그리고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됩니다. 요것도 당연히 여러분이 선행하고 시중 문제집으로 막 개념서로 배우면 이것도 막 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증명하는 거 한번 해보면 좋아요. 나는 그 하나씩 다 증명해봤거든? 이걸 꼭 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누가 설명을 해주지 않았으니까 나 혼자 그냥 집에서 공부하니까 그냥 다 했어. 다 해봤어. 근데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이런 건 그냥 몸만 힘들고 큰 의미는 없어요. 결과물만 외우면 돼. 결과물. 자, A 합집합 B도 여집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 각각으로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겠지. 그래서 어떻게 나와? A 여집합 대신에 이제 합집합이 반대니까 뭐라고? 교집합이 되겠지? 뒤집으면 돼. 그리고 B의 여집합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있어. 이게 분배를 할 수 있다는 건데 분배가 된다는 건 거꾸로 뭐가 돼야 돼요? 묶어내는 게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 됩니다. 왔다 갔다잖아 항상.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분배하는 데도 많이 쓰지만 묶어낼 때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아 그리고 이거 그러니까 여집합 할 때 설명 안 한 것 같은데 이거 하나 좀 살을 붙이자면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맞죠? 아닌 거에 아닌 거는 맞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요 정도 개념을 일단 먼저 정리를 해보고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런 걸 대체 어떻게 쓰는지 아시겠나요? 예. 자 여러분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일단 한번 번호를 쭉 줄 테니까 풀어봐. 간단한 거니까. 아 그리고 여기서 개념 하나 빼먹은 거 있는데 서로소가 뭐예요? 교집합에 딸려 나오는 건데 서로소라는 게 있죠? 서로소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숫자에서 서로소는 뭐야? 숫자에서 서로소는? 1과 3. 서로 숫자에서 자연수에서 서로소가 뭐야?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경우를 서로소라고 하죠. 그럼 집합에서 서로소는 뭐죠? 겹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그런 느낌일 거 아니야? 교집합이 공집합인 경우를 서로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집합에 붙어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문제 번호 써줄 테니까 풀어봐. 1번 하나씩 하면 돼. 1번, 4번, 7번, 10번 유형별로 하나씩 풀어보라고. 자, 지금 설명한 개념대로 풀어보면 돼요. 13번, 16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꽤 있어. 연습하기 좋은 문제를 쭉 깔아놨거든. 19번, 22번, 그리고 25번은 패스하고 28번. 이 정도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아, 그리고 요거랑 별개로 24번 한번 해보시고. 자, 요렇게 풀어보라고 했다. 핸드폰 하지 말고 하고 다 푼 거 보여주시면 제가 핸드폰 하게 해드려요. 다 하면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문제입니다. 저 1번 4번이에요. 네, 1번, 4번이요. 거의 위쪽에 있는 거 하나씩 하라는 얘기야. 네, 추워요. 네. 춥죠? 그렇게 앉아갖고 팬도 하나도 안 움직이고 몸을 그냥 가만히 있는데 저 수업 들었어요, 수업. 뇌도 안 쓰는 것 같던데 내가 볼 때는 아니, 왜 썼어요? 거의 가수면 상태 있잖아. 그거 있잖아. 그러면 체온이 떨어지잖아. 그치? 그 상태 같았는데 아닌가? 잘못 봤나? 자, 요거 한 10문제 됐는데 요 개념 그대로 따라하면 그냥 가볍게 풀리는 수준의 문제들입니다. 한번 풀어보시고 잘 이해 안 되는 분들은 얘기해 주시면 제가 칠판에 바로 풀어드릴게요. 빨리 풀어봐. 이게 내가 막 풀어주기도 되게 민망한 문제들이라 그래. 그치? 해보면 알겠지. 근데 진짜 처음 하셔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요거 한번 읽어보면서 따라해보면 되는데 내가 이걸 해주는 게 약간 시간이 아까울 정도의 문제예요. 잘 모르겠으면 얘기해. 설명해 줄게. 근데 간단하잖아, 이 정도는. 그치? 그냥 딱 진짜 연산법 배우는 거니까 여러분이 덧셈, 빼셈, 곱셈, 남셈 배우고 따라하는 거예요. 천천히만 해보시면 됩니다. 혹시나 안 되는 거는 제가 해드릴 거니까.
자, 얘들아, 지금 요거 지금 10분 뒤까지 해서 풀어보시고 모르는 거 질문 받아서 마무리할 건데 혹시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얘기하셔야 돼요. 이게 사실 막 내가 막 문제를 풀어줄 만한 내용이 없기는 해, 이게. 딱 이 정도 기초적인 것만 좀 풀어보면 되는 수준이긴 한데 잘 안 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기하셔요. 어차피 금방 설명해 줄 수 있으니까. 기본적인 거는 될 거고 조금 어려운 느낌이 드는 게 어떤 거죠, 여러분? 있나? 일단 합집합, 교집합 이런 건 연습을 하는 거는 그냥 아까 설명한 대로 해보시면 되는 거라 금방 되실 거고 이제 안 되는 것만 좀 이따가 잡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님들한테 대충 뭔지 알겠어? 아니면 모르겠어? 어? 알고 있어? 알겠어? 이소야, 잘 돼? 여기까지는 뭐 어려운 거 없지? 다 하고 놀아, 핸드폰 하는 거는. 오, 22번. 벌써. 쭉쭉 나갔네, 벌써 질문가. 금방 하네. 그럼 그냥 여러분 간단하게 지금 혹시 안 된 거 있나요? 혹시 좀 애매한 거 문제 중에서 방금 푼 거 중에서 13번 13번이랑 또 13번 19번 그리고 제가 24번 하나 좀 보여줄 게 있어서 그래요. 24번 할 거고 또 16번. 오케이. 자, 요거 한번 같이 봅시다. 다른 거 혹시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자, 우선은 13번부터 볼게요. 지금 연산기호를 연습하는 건데 여러분 봐봐. A 합집합 B에다가 A 교집합 B를 뺀 게 있어요. 이게 사실 선행하신 분들은 이게 뭔지 알 거예요. 이거 대칭차집합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선행 안 하신 분들은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 A 합집합 B를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봐. 이렇게 내내죠. 맞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A 교집합 B가 여기 안쪽에 요 겹치는 부분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차집합을 하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한다고? 제외시키는 거죠? 근데 이거가 딱히 겹치는 부분을 빼는 건데 애초에 A 교집합 B가 A 합집합 B에 통째로 겹쳐요. 맞죠? 그럼 이거는 빼면 이 부분을 통째로 제외를 시키는 거죠. 어디에서? A 합집합 B에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기 가운데 부분을 제외시켰으니까 어디가 남아요? 요 부분이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차집합을 하면 여기가 보통 A 차집합 B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맞습니까? 여기가 B 차집합 A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집합 맞아요. 그래서 이 둘의 합집합이란 말이에요, 얘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를 대칭차집합이라고 해서 많이 써요. 자, 이거를 같은 표현으로 A차집합 B 부분과 B차집합 A 부분의 합집합이라고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대칭차집합이라고 많이 불러요. 근데 지금 이 부분에 있는 원소가 1, 2, 3, 7, 9래. 그럼 이런 얘기야. 봐봐. 원래 A에 1, 2, 4, 5, 6이 있었죠. 맞나요? 네. 1, 2, 4, 5, 6이 있었는데 지금 색칠한 부분에 1, 2, 3, 7, 9가 있다는 건 여기 1, 2가 있다는 얘기고 맞아 아니야? 4, 5, 6이 여기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3, 7, 9가 여기 있었겠죠. 그래서 노란색 부분이 1, 2, 3, 7, 9가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서 채우고 나면 우리가 뭘 알게 돼? 아, 그러면 집합 B의 원소로 어떤 애들이 있다? 3, 4, 5, 6, 7, 9가 있었구나를 알게 되겠죠. 이 놈이 큽니다. 혜준이가 풀었니? 저요? 응. 네. 이거 맞췄어? 네. 대답을 잘하는데 확인이 안 되니 맞겠지 그래. 자, 됐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요런 문제예요.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좀 이용하면 편하긴 해요. 항상 그런 문제를 풀 때. 괜히 이제 글로 많이 풀어봐야 어렵다고. 그냥 그림 그려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뚝딱뚝딱 하는 게 속 편합니다. 자, 16번도 볼게요. 16번은 이런 얘기죠. 결국에 봐봐 얘들아. A의 원소 몇 개야? 3이랑 A 플러스 4랑 A 제곱 플러스 2에서 3개입니다. B도 몇 개예요? 0, 2, A 플러스 1로 3개죠. 그치 얘들아? 그럼 질문해 볼게요. 그럼 보통 겹치는 게 없으면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겠어? 6개입니다. 안 겹치면 맞지? 근데 몇 개 나왔어? 5개 나왔어. 하나가 겹친다는 거야. 많이 안 겹치고 하나만 겹친다. 근데 여기 0 나왔고 2 나왔고 3 나왔잖아. 그럼 이 나머지 세 놈 중에서 뭐가 있어야 돼? 1이랑 4가 있어야겠죠. 맞니 얘들아? 그리고 이렇게는 안 겹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사실 우리가 고민할게. 그럼 얘랑 얘랑도 안 겹쳐요. 그러면 물어보자고. 자, 0이랑 2가 있어. 그리고 이 남는 3개 중에서 누가 있어야 돼? 1이랑 4가 있어야 돼. 맞아 아니야? 이 3개 중에 1, 4가 있다고. 근데 그 와중에 1이나 4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씩 있어서 겹치거나 하거나 아니면 뭐 얘들이 0, 2가 돼서 겹치거나 아무튼 겹치는 게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맞나요? 네. 그럼 물어봅시다. 이거 어떻게 풀면 돼요? 어떻게 풀까요, 여러분? 3이 얘랑 이제 봐봐 얘들아. 지금 내가 이 문제를 푸는데 지금 A 이게 0, 1, 2, 3, 4가 될 수 있는 A를 적당히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네. 한 놈만 겹치게 되는 그 놈을 찾아내면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 가능성을 좀 열어보자고. 어떻게 가능성을 열어볼까? 응? 아니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 A 플러스 1이 될 수 있는 값이 뭐가 있어요? 아무튼 얘가 이쪽 있는 거랑 겹치든 아니면 나머지 1, 4가 되든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A 플러스 2가 될 수 있는 값이 어떤 애가 있다? 1 또는 얘랑 겹쳐지는 3 또는 4 말고 더 있어 없어? 더 없죠? 이거만 A 플러스 1이요. 이거 말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일단 0, 2는 안 돼. 왜? 0이랑 같으면 말이 안 돼요. 왜? 이렇게 두 개 못 쓰잖아. 그치? 그래서 그냥 세 가지 다 풀어보는 겁니다. 그럼 1번 이렇게 같으려면 A가 얼마? 0이거나 2번 A가 2거나 3번 A가 3이거나 됐죠. 맞아요? 그럼 그때 집합 A는 어떻게 돼? 0이면 3, 4, 2고 B가 0, 2, 1이니까 돼 안 돼? 되죠?
맞니 얘들아? 네. 아이고 힘들어. 근데 두 번째 2면 어때요? A가 어떻게 돼? 3, 6. 안 된다. 6 들어가면 안 되죠? 그 다음에 A가 해도 3, 7 이미 안 되지? 네. 맞잖아. 왜냐면 아까 합집합이 0, 1, 2, 3, 4라는 건 그거 빼고 다른 원소를 가지면 돼, 안 돼? 안 되니까요. 답이 요 놈일 거고요. 그러면 원하는 게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이니까 얼마예요? 9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합집합을 배워야 이런 비슷한 문제를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집합의 상동 같을 때 뭐 부분 집합할 때 했단 말이야. 그치 얘들아? 근데 이제 연산까지 배웠으니까 한 번 더 낼 수 있는 거야. 이런 스타일로. 그치? 부분 집합이거나 같다 같은 거 배우면 지난 단원에서도 이 스타일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그때랑 똑같이 연산 배워도 똑같이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19번 한번 볼까? 요거 두 문제만 더 시작. 자, 19번. 여러분, 이거는 이제 정리를 하는 건데, 1번에, 자, 이거 A, 여의 여는 뭐라고 했죠, 제가? 여집합. 아닌 거에 아닌 거니까. 부정의 부정은 참이 되겠죠? 이중부정하면 참이잖아. 그치, 얘들아? 한글에서 배운 것처럼. 그래서 얘는 A가 아닌 게 아닌 거니까 A가 됩니다. 2번. A랑 공집합이랑 합치면 0을 합친 거잖아. 그치 얘들아? 그러니까 사실 이게 합집합의 한등원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랑 A랑 합집합하면 A 자기 자신 나오겠죠? 맞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좀 많아. 이게 얘뿐만 아니라 A의 부분집합을 다 갖다 놓으면 A로 정리가 된다고 했잖아. 맞아 아니야? 그래서 공집합뿐만 아니라 이쪽 편에 A의 부분집합들을 다 집어넣으면 A랑 합집합했을 때 A로 정리된다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2번은 틀렸죠. 3번 A랑 A 아닌 거랑 합치면 당연히 전체 집합 6겠죠? 이거 하려고 전체 집합 6가 나온 거잖아. 그치 얘들아? 그래서 3번이고 4번은요? 요거 한번 보자 얘들아. 이거 4번만 잠깐 봐봐. 이거 벤 다이어그램을 풀어도 되는데 이렇게 푸는 겁니다. 원래는 A에다가 합집합해서 U랑 전체 집합이랑 B의 교집합을 했어. 근데 여러분 봐봐요. 이게 생각해보라고. 이게 지금 이 얘기야. B가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지. 그럼 교집합하면 뭘로 정리가 된다고? 작은 놈으로 정리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뭘로 정리가 돼야 돼? B로 정리가 돼야 돼. 그래서 A 합집합해야 돼. 맞죠 여러분? 이거를 막 분배 방식 쓰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말 그대로 여기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왜? 부분집합 관계가 있으니까. 이 내용을 아까 이거 설명하면서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U랑 B랑 부분집합 관계가 있으니까 교집합을 하면 누구로 온다? 작은 놈으로 나온다. 그 다음 5번 이거 배웠죠? 자, 교환법칙 성립해요. 맞죠? 교집합은 교환법칙 성립해요. A 여집합 교집합 B라고 쓰면 그걸 B 교집합 A 여집합으로 바꿔 써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교열을 뭘로 바꿀 수 있다고? 차로 바꿀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써서 이렇게 쓰시면 끝납니다. 그러면 5번 틀린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맞죠? 정답 몇 번이에요 여러분 이거? 4번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설명할 게 있어요. 요건 좀 집중해서 들어줘야 돼. 오늘 요 앞타임 11시 타임에 마지막 그 핵심 내용인데, 자 24번처럼 되게 복잡하게 집합의 연산을 하는 문제가 되게 있어요. 지금 보면 되게 지저분하잖아. 그치? 얘들 봐봐. 이게 원래는 더 정확하게 쓰면 이렇게 나왔을 거야. A 합집합 B의 교집합 B에 사실은 차집합으로 문제를 내야 돼. 왜냐면 이게 지금 보면 알겠지만 자 교여로 바뀌는 거죠. 원래 차집합으로 준 거를 교여로 바꾸는 거야.
자, 이런 문제를 푸는 기본 요령은 첫 번째, 그냥 나는 모르겠다. 벤 다이어그램 신나게 그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진짜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요거대로 색칠하고 요거대로 색칠해서 겹치는 거 빼면 돼요. 근데 순수하게 식으로 풀겠다 라고 하면 우선 차집합을 뭘로 바꾼다? 지금 문제에서 준 것처럼 교여로 바꿔요. 됐나요? 그리고 물론 그 전에 얘는 정리가 돼요. 그래서 정리하면 돼. 정리하면 돼. 근데 원래 지금 보면은 원래는 차집합을 교여로 바꾸고 드모르간으로 분배 법칙 써서 쭉 정리를 해서 예쁘게 정리하는 거거든. 그래서 좀 되게 지저분한 걸 그렇게 해야 돼. 다행히 이 문제는 근데 그게 아니라 요거 쓰면 편한 상황이긴 해. 잘 봐봐. 여러분 보세요. A 합집합 B랑 B의 포함 관계는 어떻게 돼요? B가 A 합집합 B에 들어가 있죠. 맞잖아. 네. 그러면 교집합하면 누가 나온다고? B. B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같은 식으로요. A 교집합 B랑 A랑 하면요. 얘도 쏙 들어가 있죠. A 안에. 그럼 합집합하면 누구로 나온다고? 반대로 A. 큰 놈으로 나오겠지. A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정리하면 B, 교, A, 여예요. 이렇게 쭉 정리한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쓴다? 답을 구하기 위해서 교여를 다시 차로 바꾸면 깔끔한 표현이 돼요. 그러면 문제에서 지금 신나게 써놓은 저 복잡한 식이 사실 뭐라고? 비차집합 A인데 그게 얼마라고? 2, 3, 4, 5, 6이라는 거예요. 됐나요, 여러분? 자, 그럼 이제 상황을 그려보자. 이 지금 A라는 애가 있어. 그치, 얘들아? B라는 애가 있어. 그치, 얘들아? 근데 B 자체는 뭐라고? 1, 2, 3, 4, 5, 6, 7인데 이거 뭐예요? B차집합 A 하면 어디 색칠된 부분이에요? B에서 A랑 겹치는 여기를 뺐다고. 제외를 했다고. 그러니까 여기겠죠. 오른쪽 날개 부분만 남아요. 여기에 2, 3, 4, 5, 6이 있다는 얘기는 2, 3, 4, 5, 6이 있다는 얘기는 남아있는 B의 원소인 1, 7이 어디에 있다? 겹치는 데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 교집합 B가 얼마다? 1, 7이라는 얘기를 돌려한 거야. 맞죠? 아이고. 자, 그리고 나서 C가 어떤 애인지 봤는데 C가 대놓고 뭐 어떤 애라고 안 주고 대신에 뭐라고 줬어? C는 1을 원소로 안 가진다고 했죠. 1이 C의 원소가 아니래. 그러면 A교, B교, C는 C가 7을 들고 있으면 7 하나 남는 거고 7 없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공집합이 되겠죠. 맞아, 아니야? 답이 몇 번? 5번입니다. 원소가 될 수 있는 애는 7밖에 없어요. 그치? 이렇게 푸는 문제였는데, 그러니까 요거 약간 식정리하는 내용이라 그래. 식정리하는 내용.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23번, 이거 딴 것도 해야 되는데, 이거 23번 해볼까? 자. 여러분이 이거를 매번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풀기가 힘들어서 그래. 자, 23번 봐봐. A, 여, 합, B, 여에, 교에, A, 합, B, 여에, 여기에 교 A를 구하래. 물론 이 정도도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색칠해서 겹치는 거 구하면 돼요. 맞아, 아니야? 이게 지금 공집합이 나온대. 이거 푸는 건데 이거를 정말 벤 다이어그램 신나게 색칠해서 풀어도 답은 나오는데 보통은 이렇게 안 풀고 식으로 푼다고. 그럼 여러분 이거 식으로 어떻게 풀어요? 대박. 이거랑 이거랑 공통이지. 그러면 분배 법칙 거꾸로 해서 묶어내는 거 된다, 안 된다? 된다고요. 그러면 A, 여, 교, A의 합집합 B, 여로 바뀌어, 안 바뀌어? 분배 법칙 쓰기 전으로 바꿀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배 법칙을 항상 이렇게 잘 외워. 나눠주는 거 잘 외우잖아. 근데 묶어내는 거가 되는 거예요. 사실 분배 법칙은 얘랑 얘랑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눠주는 것만 되는 게 아니라 나눠진 걸 묶어내는 것도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자연수 연산할 때
그 곱셈공식 할 때도 되게 강조해서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묶어냈어. 그럼 얘가 뭐야 얘들아? A가 아닌 놈이랑 A랑 겹치는 게 있어 없어? 둘이 서로서니까 없지? 공집합이지? 그럼 공집합이랑 합집합 해봐야 자기 자신이지? 그래서 이걸 다 정리하면 어떤 애가 나와? 요 앞에 있는 이 큰 놈이 사실은 그냥 비여집합인 거야. 되게 거창하게 써놨는데. 맞죠 여러분? 그리고 얘랑 A랑 교집합을 했어. 그게 공집합이래. 근데 이거 봐봐. 이거 어떻게 바꾼다고? 교환 법칙 성립하니까 A 교 B 여로 바꾼 다음에 교 여를 뭘로 바꾼다고? 차로 바꾸는데 뺐더니 싹 다 빠졌다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되는 상황이라고? 저 써놨잖아. 누가 누구의 부분집합이야? A가 B의 부분집합인 거죠. 그러니까 겹치는 걸 싹 다 빼면 다 뺏기는 거지. 그러니까 이 식이랑 이 식이 같은 식이라고요.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이 상황이라고 치고 1, 2, 3, 4, 5를 풀면 1번 틀렸고요. 맞지? 2번 합집합 하면은 U가 아니라 뭔가 U가 아니라 B로 나와야겠죠? 그리고 3번 A 차집합 B 하면 공집합이니까 틀렸죠? 반대로 B 차집합 A 하면은 B가 지금 큰 거니까 A를 빼내도 이 테두리 도너츠 모양이 남아요. 맞죠? 공집합이 아니죠. 4번도 틀렸죠? 그리고 5번이 맞습니다. A가 아닌 거랑 B랑 합치면 전체 나와요. 답이 5번 됩니다. 해보시면. 요 관계 알아내면 제가 5번은 저기는 안 써놨는데 그 워크북 앞에 써놨어요. 그거 알아두면 좋지. 지금 이렇게 되면 봐봐. 전체 집합 U가 있을 때 A가 아닌 부분이 하얀색 부분이야. 맞지 얘들아? 이 하얀색 부분이랑 B 빨간색 부분을 합치면 빠진 만큼 채워져요. 그래서 5번이 참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배웠다는 거야. 언제? 지금 11시부터 12시까지 알겠죠? 자 그러면은 7분만 쉬자. 7분만 쉬고 요 다음 내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7분만 쉬자고. 너무 10분 쉬면 너무 길어. 화장실만 갔다 오세요. 아이고 힘들어. 한 문제 나왔다. 뭐가 문제 나왔어? 이거